경찰 반발. 이게 보면은 사실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2일부터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이라는 게 이제 신설이 되는데 여기에 뭐 국무회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이 경찰국이라는 걸 행정안전부에 국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필요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그 내용이 되게 간단해요. 그렇죠.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행안부에서는 보면은 행정적으로 보면 사무실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3명 넣는 거야. 책상이랑 의자 해가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의 전국을 이제 빨아들일 정도로 센 후폭풍이 있느냐? 사실 요거는 좀 역사적인 좀 면허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네. 일단 1948년 정부 수립으로 가볼게요. 아, 당시에 이제 뭐가 논란이었냐면 네. 경찰이 필요하잖아. 경찰은 당연히 필요하지. 그래서 원래는 치안부라는 걸 만들지를 고민했대요. 치안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뭐 행정안전부, 치안부. 아, 그러면 경찰청장은 뭐가 돼? 장관이 되는 거죠. 치안부 장관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국민 감정이 당시 일본 제국주의 경찰에 대한 야, 앞제비. 그 앞잡이 순사들이 무슨 장관 이 말이 돼? 이거는 얘네들은 통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격화시키자. 격을 낮추자. 그래서 치안부로 못 가고 그래 어쨌든 뭐 나라 살림이니까 내무부가 가져가. 그래서 치안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치안국. 내무부 안에. 내무 나라 살림하는 내무부 내무부가 지금 보면 행안부랑 약간 지금의 비슷해요. 행정안전부 기능을 하는 거. 공무원 인사 조직 담당하는 치안국으로 들어와서 경찰 수장도 그 장관급이 아닌 게 당연히. 그렇죠. 국장급이 된 거지. 국장급이. 그래서 내려와서 그렇게 해왔어. 해오다가 이제 사실은 뭐 군사 정권도 옛날 그거랑 비슷하네. 우리 이제 언론도 옛날에 우리 맨날 방송국 얘기하잖아요. 아, 그렇지. 그 방송국이 옛날에 이제 문체부의 방송을 담당하는 국이었어요. 땡겨 들어온 거지. 국. 그렇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문체부에서 뭐뭐 지금 보도해라 이렇게 정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거랑 비교해서 보면 이것도 내무부의 한 국이었다. 지금 아메리카노님께서 네. 라이브 다시 보기 가능하게 해주세요 하셨는데 저희 다시 보기 가능하죠? 네,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 네. 지금 MBC 뉴스에서도 지금 댓글 많이 좀 해주시고 업무 시작해야 돼서 지금 끄기 너무 아쉬워요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루팡형을 추천드리지만 업무를 또 하긴 하셔야 되니까 그죠? 지금 피포님이 그러면은 뭐 일본으로 돌아가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끝까지 좀 들어봐 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 국으로 들어와 치안국. 갔어. 그러다가 네. 치안 수요가 많은 거지. 왜냐하면 박정희 정권 들어서고 5.16 군사정변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통제 수단이 좀 필요하니까 조직이 커져요. 그러니까 치안국이 뭐가 돼? 치안 본부가 돼요. 국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 더 본부가. 그게 1974년이야. 그래서 경찰이 치안 뭐겠어 그때는 이제 치안 본부장? 본부장이 된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치안부 장관을 하려다가 야 이거 경찰을 어떻게 떼주냐. 독립은 말이 안 된다. 데리고 와. 국장 하다가 일이 너무 많아지는데 국장이 하기엔 본부장으로 격상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치안 본부장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공안이라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렇죠. 공안은 이제 공공의 안전의 줄임말입니다. 중국은 아예 경찰을 공안이라고 부르잖아요. 공안부라고 하죠. 공안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공공의 안전을 지키나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반정부 시위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다가 주요 인사들 잡아다가 그냥 뭐 고문하고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촉발된 사건이 있어요.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거 영화도 됐죠. 역사를 알고 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욕조가 여기 있네요. 여기 지금 이게 사건 재현 아주 끔찍한 사진인데 이게 이제 사건 다른 사진으로? 재현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뭐 당시 추모하고 당시 이제 이 박종철 민주열사라고 이제 되어 있지만은 이 수배 중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어디 갔는지 알아? 물어보다가 이제 물고문을 한 게 뒤늦게 밝혀집니다. 근데 당시에 물고문을 했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남영동 대공분실이 치안본부 소속의 건물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안본부가 이 민주화운동 한 사람 잡아다가 경찰이 한 거예요. 당시에. 그러면 사실은 당시 여론 어떻겠어 이제. 근데 그 발표가 또 가관이었죠. 그 영화 1987에 보면 나오죠. 1987 나오면 이제 그
딱 그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어. 그리고 이거를 서둘러 화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증거 인멸이죠. 예. 근데 그거를 당시에 최환 검사라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분. 네. 최환 검사가 그걸 막아요. 타정우 배우가 예. 막아서 부검을 하고 예. 이게 고문에 의한 지식사라는 걸 밝혀냈죠. 당시 이제 서울대 언론학과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 갑자기 지병도 없고 젊은 팔팔한데 갑자기 책상을 치니까 죽었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말이 되냐? 그런데 부모한테 시신도 안 보여주고 화장을 하려고 해? 이게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그쵸.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최 검사가 그걸 막은 거죠. 막았어. 어떻게 보면 제동을 딱 건 거예요. 걸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좋아.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시위가 되고, 알다시피 이제 87년 이후에 우리도 뭐 직선제 개헌도 이루어지고 6.29 선언을 하면서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직선제 개헌을 했죠. 그리고 방송 민주화도 그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 이제 모든 게 87년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져서 87년 체제를 우린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온 게, 야, 경찰 이렇게 내무부 밑에 두니까 고문이나 하고 지금 정권의 눈치를 본 수사를 하고 심지어 무리수를 두고 이렇게 반정부 인사 탄압하고 이러면 되겠냐? 경찰 이제 분리해라. 반대로 된 거야, 일제 시대랑 오히려. 그러니까 이승만 때는 야, 어떻게 일제 경찰을 장관을 시켜? 그러다가 경찰을 그래서 내무부로 들어와 있다가 이제는 야, 같이 묵지 마. 이래갖고 내보낸 게 1991년 경찰청 분리입니다. 경찰청. 그때부터 경찰이 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부 조직의 하나의 딱 소속이 아니고 외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청이죠. 독립된 기능을 하는 청을 하나 만든 거죠. 예. 근데 이제 외청은 외청인데 검찰도 검찰청이 외청이고, 그렇죠. 국세청도 청이 외청이. 그렇죠. 그래서 있긴 있어. 청이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그동안 경찰이 그 상태로 그럼 독립적으로 했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또 엄밀히 말하면은 보통 이제 여기서 논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양측의 주장이 이제 엇갈리기 시작. 이제 우리가 배경 설명은 끝났고 여기서부터 이제 양측 주장을 번갈아 얘기해 보죠.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대통령실의 이제 민정수석실, 대통령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보면 경찰에 대한 어떤 견제와 감시 통제를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보통 치안비서관이 사실 검경 다 이제 수사 상황을 총괄하고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의 지휘를 받았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경찰이 이제 과거에 뭐 예를 들면은 뭐 과잉 진압 문제랄지, 사실 뭐 용산 참사도 사실은 그때 경찰 특공대가 가서 화재로 무리한 진압이 있었고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청와대의 책임을 묻는 또 야당의 반발이 나왔던 이유도 경찰이 그럼 독립적으로 한 거냐 했을 때 그렇진 않았다는 게 이제 그동안의 또 문제 의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뭐가 되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민정수석실을 없앴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통제하던 데가 지금 없어진 거죠. 없앴어. 근데 문제는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흔히 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해서 저희도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 독점이 심하다. 그래가지고 이 수사는 수사 전문성을 가진 이 경찰 조직이 하는 게 맞다 하면서 이제 이 조정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의 수사 권한은 올라왔어요. 올라왔지. 올라왔는데 민정수석이 없어졌어. 그럼 통제 수단은 없어. 그럼 외청으로 뒀는데 그냥 경찰이 어떤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아도 돼라는 문제 의식을 정부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주장을 한번 쭉 요약을 해보면 아니 예전에 통제하던 민정수석실도 없어져. 근데 검찰에서 수사권은 넘어왔어. 그러면 권한은 커졌어. 그럼 이건 누군가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행안부의 경찰국에서 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얘기. 그게 정부의 얘기인데 문제는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과거에 그렇죠. 과거의 역사를 안 떠올릴 수가 없는 내무부 밑에 있을 때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어두운 시절로 연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경찰국 신설안을 보면 총경 이상의 인사권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인사권 포함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국 경찰서장 이상들은 다 정부에서 관여할 수 있다는 의미죠. 네. 그럼 당연히 정부 눈치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선 경찰들의 주장이에요. 지금 인사권이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인사권이 큰 거죠. 사실은. 리모컨이죠, 리모컨. 리모컨? 그러니까 리모트 컨트롤.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거를
그러면 핵심은 이거예요. 아 그럼 통제받지 말자는 거냐? 근데 그건 또 아닌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경찰들도 이번에 서장현이 나온 얘기를 보면은 다른 통제 방안을 논의합시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행안부의 경찰국은 아니다. 꼭 우리가 그 밑에서 들어가야 되냐? 민주적 통제할 수 있는 뭐 위원회나 이런 걸 하자는 거고 정부에서는 아니 검찰도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도 세제실이 있다. 그래서 정부랑 소통하면서 왜냐하면 어쨌든 정부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니까 이런 공권력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통제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지금 맞서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사실은 기존 관료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군과 경찰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사실 경찰도 굉장히 위계가 강한 조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계급에 대한 이게 굉장히 세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사실은 그렇죠. 이 범죄나 이런 데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행안부의 경찰국으로 통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한 통제를 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데드크로스님이 롯데그룹도 작은 롯데홀딩스가 통제하는 것처럼 경찰들도 그 작은 경찰국이 통제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셨는데 맞습니다. 정확한 비유고.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우려를 실제로 경찰들이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실질적인 이유. 두 번째는 형식적인 이유가 있어요. 형식. 형식은 뭐냐면 이제 법적인 문제, 법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보통은 이제 우리 법이 위계 서열이 있죠. 법이 맨 위에 뭐가 있을까요? 헌법 있죠. 헌법이 있어. 우리 국민은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 그치. 행복해야 돼. 행복 추구권. 행복 추구권. 근데 밑에는 이제 개별 법률들이 있죠. 헌법 밑에 법률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규현이한테 밥을 3끼 줘야 한다.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 건전한 상식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행복하려면 밥을 3끼 먹어요. 건강할 권리가 있다. 밥을 3끼 줘야 한다가 법이야. 그럼 그 밑에 시행령,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법으로 디테일을 잡을 수 없잖아. 그렇죠. 너 오늘 메뉴는 이걸로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큰 거 그 이제 틀만 짜놓고 세부적인 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한다 이렇게 대비. 3끼 줘라. 그리고 자세한 메뉴는 주방장이 한다. 그렇지. 이게 시행령이야. 그럼 주방장이 주방장령에 따라서 오늘 뭐 진미채도 했다가 묵국도 끓이고 이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각 부별로 부령이 있는 거예요. 각 부에서 주방장들이 만드는 거. 그다음에 그렇죠. 대통령이 만드는 레시피가 대통령령이야. 근데 이번에 그 경찰국 만든 게 대통령령이랑 행안부령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행령 위에 상위 법에는 정부 조직법이 이제 관여가 돼 있는데 거기에 행안부 장관의 업무에 치안이라는 게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임의 틀을 벗어난 거네요. 어떻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요리하라고 안 했는데 레시피가 나와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리할 그래서 일이 없는데.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요 위계 질서, 요거를 우리가 법률 우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지. 근데 이 법률 우위 위반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이거는 좀 저희가 사실 속단할 건 아니고 이렇게 법률 학자분들이나 이런 얘기를 좀 너무 복잡하긴 하네요. 복잡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일종의 빌런이에요.